자, 파일 들어가서 뉴 프로젝트 들어가시고 뉴 디렉토리, 뉴 프로젝트 여기다가 RDM 해서 폴더에 우리가 07이죠? 07 챕터 07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뉴 프로젝트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죠.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거에 보면 요건 아닌데 잘못 들어왔네요. 플라이트 딜레이스하고 유니버셜 뱅크하고 이거 계속 썼던 변수예요. 요거 두 개를 카피해 갖고 와서 우리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서 파일을 불러 갖고 오고요. 자, 개인 대출 제한 수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불러오기 있죠?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우리가 education이라는 교육 파트가 있어요. 교육 수준. 그거를 우리가 팩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팩터로 들어옵니다. 전처리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언더그레드, 대학생, 대학원생, 그 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이거는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뱅크 df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2라고 5를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해주면. 우리가 알죠? 전체 데이터에서 왼쪽은 행을 빼주라는 행에 관련된 거고 오른쪽은 열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1번하고 5번 행을 빼줘라. 그래서 다시 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집어넣고요. 여기에 str 하면은 데이터 구조를 보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age부터 해서 쭉 나오죠. 전체 5,000개 데이터고요. 변수는 12개고 이 두 개 뺀 거죠. 뺐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결과 변수가 이거죠. 퍼스널 론에 대한 승인 여부. 0은 거절이고 1이 승인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겠다는 거고요. 데이터 구조를 좀 보고 싶으면 앞에 헤드로 들어가면 제일 위에 5개만 보여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개만 어떻게 구성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시드 고정해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결과를 똑같이 보기 위해서 시드 고정한다 그랬죠. 뭐 1, 2 또는 1000, 100 상관없어요. 일단은 저랑 맞추기 위해서 제가 2로 고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서 인덱스를 만들어주는데 얘는 뭐냐면 인덱스는 뭔지 아시죠? 몇 개 행을 골라내는지 번호를 추출하는 거예요. 번호를 추출해서 이미 우리 계속했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 갖고 와서 치면 돼요. 앞에는 똑같아요. 데이터 불러오기 그 다음에 우리 그 훈련용 검증용 나눠주는 건 똑같습니다. 얘를 갖고 와서요 해주고 요거 계속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300개 중에 몇 개만 골라오죠. 925번이 제일 처음에 나와야 돼요. 저랑 맞추려면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간단하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행하면 되죠. 그래서 실행하는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GLM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GLM 해주고, 항상 이쪽이 결과 변수입니다. 알죠? 왼쪽이 결과 변수고, 물결 표시하고, 뒤에 점 찍으면 전부 다. 점의 의미는 그거예요. 다. 뒤에 변수들을 다 갖다 써라. 아니면 필요하면 내가 몇 개만 갖다 쓸 것 같으면은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자면 A 변수 플러스 B 변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2개 변수만 그 설명 변수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해줘라.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는 여기 이겁니다. 그죠? DF. 요 데이터인데 앞에 보면 뭐가 빠져 있죠. 원래 여기 있으면 변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빠졌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석 모델에는 뒤에 데이터를 이렇게 명칭을 해줬죠. 써줬죠.
그러면 앞에는 변수명이, 그러니까 데이터명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써줍니다. 써줘도 되는데 굳이 안 써줘요. 이해되셨죠? 쓰면은 밑에 데이터를 밑에 데이터를 지우고 위에 써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데이터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써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고 중요한 게 family라는 거에 바이노미널이라는 걸 꼭 써줘야 돼요. 이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그 펑션 이름입니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로지스틱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GLM 모델이 다양한 모델을 쓰거든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요 패밀리에다가 이렇게 써줘야지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인식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돌아갈게요. 돌아가고요. 옵션은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얘는 소수점 자릿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2하고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나오니까 소수점 밑으로. 그래서 옵션을 정해줘서 소수점 10개까지는 보여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개짜리가 넘어가면 그때 2가 표시가 돼요. 2, 11, 12, 마이너스 11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옵션을 설정해주고 썸머리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세요.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GLM 모델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 보면 이거예요. 이게 코에피션트의 내용인데 에스티메이트는 뭐냐면은 이게 베타 값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Z 밸류죠. 요거예요. P 밸류예요. 지금 너무 커서 원래는 오른쪽에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찍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그래서 age라는 변수는 우리가 개인 대출을 해주는 거에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 봤더니 얘가 0.666이에요. 우리 배웠죠? 통계학에서 0.666이면은 0이라는 말이죠. 얘는 의미가 없다는 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통계학에서 0.05보다 작아야지 의미가 있는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 돼요? 의미가 없고요. 얘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주는 변수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0.05보다 0.05 밑으로 있는 유의 확률을 보고 0.05보다 작은 거를 골라내야 되죠? 이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0.05보다 작네요. 그죠? 이 두 가지 변수는 큰 의미는 없는 변수다. 삭제해줘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통계 시간에 우리 다 해봤죠? 자,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즈 레이셔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즈 레이셔는 상대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다른 변수들은 고정해 놨을 때 그런 의미죠. 얘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거를 라운드 5는 뭐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 5개까지만 끊어라 이 얘기죠. 얘는 소수점입니다. 반올림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맨 마지막에 오즈는 무슨 말이냐면은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수락할 확률이 몇 배가 더 증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는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켰을 때, 즉 뭐냐면 다른 변수들이 안 움직였을 때 나이만 갖고 우리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1보다 떨어지죠. 그러면 수락할 확률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유의 확률 보면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변수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변수들은 무시해줘도 되는데 이 변수들을 그냥 넣을 건지 넣고 돌려도 영향을 안 미칠 거니까 넣고 돌릴 건지 아니면 나중에 변수에서 빼고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런 변수들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연구하는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빼주고 싶으면 빼줘도 되고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빼줘야 되죠. 변수가 많은 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적은 변수로 더 잘 맞추면 되죠. 맞죠? 변수를 적게 집어넣어서 더 잘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나중에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자, 인컴은 볼게요. 인컴은 의미가 있는 변수였죠. 그런데 소득이 한 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락할 확률이 1.06%, 0.6% 정도, 0.06만큼 더 올라간다는 소리죠. 근데 얘는 뭐냐면 인컴은 한 단위예요. 이게 지금 뭐 1달러인지 10달러인지 아마 이거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어떻게 증가하느냐죠.
보면 패밀리는 가족 규모예요. 그래서 가족이 한 명 더 증가하면은 가족이 한 명 증가하는 거죠. 얘는 가족 수니까 한 명이 증가하면은 가족이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한 명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1.7배 증가한다는 거죠. 뭐가요? 수락할 확률이 1.7배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5주가 크면은 더 영향력이 높은 변수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5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석할 때도 그렇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에듀케이션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범주형 변수일 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팩터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팩터가 여러 개 있으면 범주형 변수로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베이스가 뭐였죠? 첫 번째 행위 이거였죠. 뭐냐면 언더그래주에이트였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생, 대학생 또는 대학교 졸업생인 것 같죠? 대학교 졸업생이면 그거에 비해서 언더그래주에이트. 얘는 상대 비교잖아요. 5주는 항상 베이스먼트에 따라서 뭐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3개잖아요. 3개니까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서 얘를 구분해 줍니다. 나눠줘요. 2개면 그래서 3개니까 어떻게 돼요? 베이스먼트 하나고 얘 대 그래주에이트, 얘 대 프로페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구해줘요. 그래서 언더그래주에이트 있을 때보다, 즉 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한 사람의 어떻게 돼요? 수락할 확률이 71배나 더 높네요. 아주 높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84배입니다. 그러니까 8,400배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400%나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CD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이면 98%나 되네요. 그죠?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찾아내죠. 그러면 1보다 높은 변수를 찾아내야 되겠죠? 낮은 변수는 오히려 수락할 확률이 떨어지죠? 반대로. 얘는 뭐예요? 온라인 계좌가 있는 사람이면 대출할 확률이 오히려 42%로 반대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